저번 영상에서 퇴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으니까 오늘은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취업할 때 고려해야 될 연봉, 복지, 출퇴근 거리, 면접이랑 사무실 분위기 중요하고 돈 버는 회사인지 확인해보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일하기 괜찮은 곳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 회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회사가 사람들이 일하기 좋은 곳인지 안 좋은 곳인지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평균 근속 연수입니다. 어떻게 알아보냐면 인터넷으로 회사명 그리고 평균 근속 연수라고 검색을 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 구인 구직 사이트로 가서 회사명 쓰고 기업 정보를 클릭해 보세요. 회사명 클릭하고 들어가면 연봉 정보를 누르고 이제 밑으로 내리면 연봉 비교 자료를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에 평균 근속 연수가 동종 업계별로 비교되어 있잖아요. 평균 근속 연수가 높다는 거는 회사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안 나가고 오래 다닌다는 겁니다. 추가로 회사가 다닐 만한 곳인지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면 블라인드 앱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연봉은 우리가 1년간 받는 월급의 합계라는 의미인데요.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해서 주는 곳이 있고 연봉 이외에도 성과 상여금을 따로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보는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됐는지 불포함됐는지 꼭 확인해 봐야겠죠.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 봐야 될 게 있는데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일할 때마다 1개월치 급여를 적립하고 퇴직할 때 모아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퇴직금도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주는 회사가 대부분인데 반대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된 상태로 급여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어색해하지 말고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꼭 확인해 봐야겠죠. 그리고 취업할 때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을 테니까 방금 말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입사 서류에 사인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회사는 되게 극소수일 것 같은데 사대보험료를 원래는 회사가 절반 그리고 근로자가 절반 부담해서 정부에 납부를 하는데 회사 부담분을 근로자한테 부담하라고 하는 그런 곳은 지금 없겠죠? 정리하면 연봉에 상여금, 퇴직금이 포함인지 불포함인지 확인하고 확실한 연봉 금액을 컨펌하자. 연봉이 우리 계좌에 돈이 직접 들어오는 거라면 복지는 돈 대신에 혜택을 주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점심식 때, 야근식 때, 야근 택시비, 체력 단련비, 그리고 복지카드 등등이 있는데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회사 다니면 점심 먹잖아요. 한 달에 20일 출근하고 한 끼에 10,000원짜리 먹으면 한 달에 20만 원이고 1년이면 24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월급에서 꽤 비중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취업하기 전에 점심 식대를 주는지 그리고 일하다 보면 야근할 경우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물론 오래 일해야 된다면 저녁을 먹고 일해야 되는데 대부분 회사들은 야근 식대를 주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확인해봐서 나쁠 거 없겠죠? 아니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어서 개인이 일을 하는데 저녁 식대까지 내 돈 내라고 하면 바로 퇴사. 그리고 중요한 복지 중에 하나가 야근 택시비가 있는데 아예 안 주는 회사도 있고 밤 10시까지 야근하면 주는 회사 그리고 밤 11시 넘어야 주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야 뭐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알아서 잘 챙겨줄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좋은 회사라고 하면 체력 단련비 같은 거 있고요. 도서 구매비 명목으로 돈 주기도 하고 아예 복지 카드로 이렇게 지원해줘서 쓰고 싶은데 써라라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장점들을 먼저 회사가 알려주면 좋지만 말 안 해주면 우리가 물어봐야겠죠? 출퇴근 거리 중요합니다. 제 기준에 1시간 거리는 다닐만 했는데 왕복 3시간은 진짜 힘들더라고요.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자는 시간 빼고 깨어있는 시간이 16시간, 18시간인데 그 중에 한 3시간 이동 시간이면 진짜 너무 아깝죠?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 그 시간 동안 유튜브 엄청 많이 보게 됩니다. 지하철로 1시간 가야 된다면 드라마 한 편 딱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지하철이랑 건물이랑 연결된 회사를 다니면 비 올 때 좋아요. 특히 여름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에 GFC가 있고 여의도에 IFC가 있는데 1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는다는 거. 진짜 폭우 쏟아질 때 지하철로 통해서 바로 집으로 도착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 면접 보러 회사에 방문하면 사무실 분위기를 지나가면서 볼 수 있어요. 그때 한번 눈여겨보세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떤지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 공공기관 은행에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분명 업무 시간인데 사람들 표정이 너무 여유로운 거 보고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우리 사무실 사람들은 전날 밤 늦게까지 일하고 오늘도 야근 각이었는데 거기는 분위기가 진짜 좋아가지고 되게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그리고 큰 회사면 힘들 수도 있는데 작은 회사라면 면접관한테 얘기해서 일하게 될 자리, 본인이 앉게 될 자리를 한번 구경시켜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럴 수 있겠죠? 면접관이 와, 이 사람 되게 적극적이네? 하고 점수를 더 줄 수도 있고, 취업자 입장에서는 미리 사무실에 내 자리 봐놓으면 좋잖아요? 자리가 뭐 넓은지,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햇살은 잘 들어오는지. 근데 만약 너무 별로면 고려해볼 점으로 남겨두면 되고요. 처음 취업한 회사가 혹은 경력직으로 취업한 회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안정적인지 돈을 잘 버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상장된 회사라면 간단하게 네이버에서 회사명 검색하고 이익 나는 회사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고요.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돼 있지 않은 기업이라면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감사보고서를 열어보면 됩니다. 감사보고서에서 손익계산서를 보면 전년도랑 전전년도에 이익이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 가능하거든요. 돈을 잘 버는 회사 다니는 거랑 못 버는 회사 다니는 거랑 상당히 많이 달라요. 돈을 잘 버는 회사는 영업 압박이 덜하고 남는 돈으로 복지에 신경 쓸 여유가 많겠죠? 그리고 일하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돈을 잘 버니까. 반대로 지속적으로 손실이 나서 돈이 없는 회사는 아껴서 비용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지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반대일 수도 있어요. 진짜 망해가는 회사면 에라 모르겠다 돈을 더 쓰기도 하더라고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회사에 취업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입니다. 각자 일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물론 지원 서류 낼 때 어떤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기재하겠지만 끊임없이 어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케팅이면 마케팅, 재무면 재무, 인사면 인사. 일하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어필을 해야 기회가 주어지는 편이더라고요. 우는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회사에서 본인이 어필하지 않으면 잘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직원이 뭘 하고 싶은지 모르니까. 그래서 딱 한 번 어필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게 안 돼서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빨리 다른 거 찾아봐야 되겠죠? 가만히 앉아서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더라고요. 내가 100을 노력해야 한 10 정도 해주려나?